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 아침 8시 58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오랜만에 급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명시적인 악재가 드디어 나온 거죠. 은행위기 재점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요, 이 은행위기를 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은행위기가 완전히 다 반영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할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재료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발표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이 제법 괜찮게 나왔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1% 넘게 오르고 있고 어제의 하락을 절반 이상 되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S&P는 은행위기를 직격으로 맞았기 때문에 반등폭이 매우 작습니다만 나스닥은 분위기 좋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은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구글 실적 호조를 어느 정도 좀 이거는 좀 그 실적 좋았던 건 아직 반영이 안 된 신선한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대폭락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좋았던 기업 실적들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 뭐 단기낙폭 과대고 뭐고 간에 일단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킨 건 맞으니까 중요한 라인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할 만한 그런 재료를 지금 준 거라고 봐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실적이 나왔으니까 일단 뭐 걔네 실적으로 인해서 약간 훈풍은 불어오겠죠, 그죠? 그런 훈풍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훈풍을 재료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정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평상시처럼 이 미국 증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시적인 악재가 등장하면서 중요한 지지선들 붕괴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급락을 했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은행위기, 재점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죠 역시 퍼스트 리퍼블릭이 사고 쳤다. 실적은 괜찮았으나 예금이 빠져나갔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금 빠져나가는 게 큰 문제다. 은행위기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저점 자리에서 시작해갖고 시원하게 붕괴시켰습니다. 레벨 다운 됐고 급락해야 될 자리에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은 오늘이 아니고 어젯밤에 반토막을 냈습니다. 얘가 불안해서 다시 어떤 부도 위험 이런 게 좀 증가했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전 종목에 다 같이 악영향을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은행주인 뭐 JP모건 이런 친구들도 지금 보시면 가려고 하다 못 갔습니다. 몇 거래일 동안 여기 저항 매물 소화해 놓고 위로 올라가야 될 때 가야 될 때 못 갔어요.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 재점화로 인해서 이 은행주들이 좀 위기를 본격적으로 극복하나 싶었는데 극복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지역은행들은 뭐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저점을 일찌감치 붕괴시키고 급락해야 될 때 잘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은행위기 재점화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재점화가 되긴 됐어요. 재점화가 되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타이밍이 4월 26일이죠 오늘이 이 FOMC 회의와 또 그리고 애플 실적 발표 등등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등등 이런 게 몰려있는 타이밍이 하필 굉장히 결정적인 타이밍에 지금 이 은행 위기가 등장을 한 거라 이게 이제 큰 악재와 큰 호재가 있으면 이게 서로 상쇄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벤트가 많은 시기에 하필 은행 위기가 재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재점화가 되긴 됐는데 이게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지금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불은 붙긴 붙었어요. 일단 다시 불은 붙었는데 이 불이 확 커져가지고 온 시장을 삼킬 수 있을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된다. 어떤 이런 시세가 연속성이 나올 것이냐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죠? 당장 오늘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실적 좋으니까 당장 일단 반등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잘 붙을 수 있을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다. 그게 이제 중요하게 볼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는 이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거라고요. 뭐 물론 강력한 매도세라고 해봐야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긴 시켰었는데, 지금 보시면 한국 증시와는 다르죠. 한국 증시는 여기쯤에서 출발해가고 코스피가 이렇게 어제 붕괴를 시켰었다라면은 미국 증시는 저기 위에서 출발해갖고 살짝 붕괴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해서 붕괴시키긴 붕괴시켰는데, 붕괴시키더라도 좀 이 보시다시피 다시 되돌리는 등 약하게 붕괴를 시킨 거라 가지고 조금 좀 의심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거고, 계속해서 붕괴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보시다시피 일단 뭐 반등도 이렇게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죠? 일단은 좀 계속해서 이런 그 말씀드렸던 그 불길이 더 커질 수 있느냐 이런 여부로 좀 그런 걸 지켜보시는 게 좀 맞고, 다만 이제 어쨌든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을 하긴 했기 때문에, 강력한 음봉이 나오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실적이 좋게 나와서 갭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볼 수는 있는 뭐 일단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고 나서 갭상승 이렇게 크게 하면 사실 이런 건 매도의 찬스이긴 하죠, 그죠? 아래쪽으로 후려 팰 수 있는 그런 찬스라는 거는 맞긴 맞아요. 일단 뭐 단순히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만 봐서는요. 근데 사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지금 장대 음봉의 절반 가까이를 지금 되돌렸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말씀은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찬스로 활용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지만, 대놓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기에는 음봉의 절반이나 잡아먹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이 좀 느껴지긴 하긴 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 깝깝한 상황이긴 해요. 깝깝한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그 의미 있는 명시적인 악재 나왔고 강력한 매도세는 등장했으니 뭐 일단 어떻게든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근거는 나온 거고, 의심스럽더라도 이제 위험을 좀 감수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런 실적 때문에 저런 뭐 실적이 좋다는 것 때문에 크게 갭상승하면 반등시 매도 전략의 찬스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스닥이고 S&P고 중요한 라인들 붕괴시켰는데 살짝 붕괴시킨 거고 처음으로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검증 기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와장창 붕괴시켰던 한국과는 모양이 다소 다릅니다, 그죠? 와장창 붕괴시켰던 한국과는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일단 살펴봤고, 애플은 지금 보시면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젯밤에 또 상승할 수도 있었는데 은행위기 때문에 한 방 얻어맞아서 지금 보시면 저항 여기 하나 만들어내고 여기 하나 만들어내고 해서 안정적으로 잘 빠지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삼중 고점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요. 삼중 고점형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마이크로소프트 봐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장마감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하고 8% 올랐단 말이죠. 298이에요. 299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299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299면 여기에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 한 번에 돌파한 차간 꼴입니다. 물론 이게 오버슈팅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넘었다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지난번에 이 매도세 이거 다 극복했다라는 이야기죠.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레벨업 됐고 갑자기 한 번의 실적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젯밤에는 일단 이제 미국 증시 전반적인 이야기 하자면은 은행 위기 재점화니까 전형적인 위험 자산 선호 이런 거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좀 보자면은 변동성 지수들 슬슬 살아나고 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아난다, 빨리빨리 죽여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랫동안 여기를 못 죽이니까 결과적으로 양봉을 달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뭐든 그렇다고요. 지금 뭐 선물 지수를 봐도 그렇고 빅스를 봐도 그렇고 은행 이슈 자체를 봐도 그렇고 일단 이게 싹은 텄는데요. 이 싹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자라서 이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구간입니다. 물론 이 싹이 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견한 일이긴 하나, 싹이 텄는데 이 위쪽에 뚫고 넘어가야 될 저항들이 너무나 무거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반등시 매도 전략, 뭐 혹은 뭐 빅스가 올라간다, 뭐 이런 거를 해볼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이
당분간 조금 더 좀 어려운, 조금 더 그 실현의 시간이 좀 앞에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봐야 되겠죠. 변동성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 일단은 의미 있는 지지력은 보여줬고, 다만 위쪽에 의미 있는 저항도 있다. 여길 넘지 못하면 결국은 박스권이고, 결국 시장은 또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한동안 그 만기가 하루짜리인 뭐 0DT인가 1DT인가 뭐 그런 옵션 상품이 그 시장의 변동성을 이렇게 꾹꾹꾹꾹 인위적으로 억누르는데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은행 위기나 이런 게 본격적으로 불이 붙고 빅스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0DT니 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변동성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더 변동성을 키우는 쪽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상한 신종 파생 상품은 이제 어떤 시장의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증시 이야기는 얼추 했고요. 뭐 안전자산 선호 나왔으니까 달러 올랐겠죠, 그죠? 달러 올랐고 그리고 금리는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나타났습니다. 금값도 오르고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좀 충격이 좀 컸다는 거예요. 하나씩 좀 보자면은 일단 달러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양봉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일단 올라갔습니다. 달러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듯한 모습을 일단 만들어냈어요. 더군다나 이 전일의 음봉을 완전히 감싸는,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시 방향 전환,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싹이 튼 겁니다. 아직 위쪽에 저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을지 못 뚫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좀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저점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처절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다시 떨어졌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어딘가에 한 3.58, 3.6 이 부근에 일단 저항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이 금리 상승할 만한 요인들도 좀 많이 있긴 하다고요. 뭐 예를 들면은 부채 한도 협상 이슈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어쨌든 뭐 긴축 우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금리가 빠지긴 빠지더라도 조금 천천히 빠질 것 같다. 금리가 빨리 빠진다면은 은행 위기 재점화로 인해서 위기가 오면 빨리 빠질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위기가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그죠? 일단 뭐 지금은 천천히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금리가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내리꽂고 채권이 수익을 내려면은 중요한 지지선들을 다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갈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점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게 나타났으니까 어제 뭐 반응들은 뭐 뻔했습니다.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죠? 뭐 구리 이런 것들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구리값 보시는 분들 지금 이제 큰 박스권 요렇게 박스권으로 볼 수 있거든요.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박스가 붕괴되느냐, 박스가 위로 올라가느냐,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방향성 고민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지는 자리인데 아래쪽으로 갈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붕괴된 건 아닙니다. 그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래가 붕괴가 돼야 이제 아래로 가는 겁니다.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회피 이런 거 나타났으니까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국제유가도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이번에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좀 맞다라는 거를 좀 굳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인데 저항을 다시 한번 테스트했고 아래쪽으로 잘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당장 급락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차분히 잘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저항 확인했고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의지는 좀 약하다라는 걸로 일단 어젯밤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국제유가 빠졌고요. 골드도 지금 보시다시피 올라갔죠. 안전자산 선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 잘못 눌렀더니 또 모양이 바뀌었네요.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실적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왔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은행 이슈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단기낙 폭과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폭락 그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런 거 좀 네,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요. 네, 저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하락이 좀 세긴 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되돌리거나 좀 하락을 좀 쉬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주전자에 물을 너무 많이 쏟았다고요. 그죠? 주전자가 다시 물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러는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거는 가야 될 때 잘 가는 모습입니다. 뭐 딱히 뭐 과열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 주시고요. 오늘도 혹시 그 하한가를 막 가고 있나? 야, 오늘도 하한가 가네요.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특히 삼천리, 서울가스, 선광 이런 친구들 거래량 없는 것들 살아나기 아마 힘들 겁니다. 오늘도 하한가 가네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 급격했던 움직임들에 대한 일부 되돌림 오늘 좀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